이제 2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잠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이 방부학권 정도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거의 제자리 걸음 변동폭이 좁았죠.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한 20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이 박스권 내에서 흐름만 나타냈습니다. 현재도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0.08%, 2포인트 정도만 오르면서 2498.59포인트로 500선 탈환 시도는 내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다소 좀 잠잠한 모습으로 이렇게 2400선 후반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0.63% 하락하면서 809.8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점 부근 마감이고요. 음봉이 형성되면서 주 후반에 힘 빠진 모습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며 코스닥 부진한 흐름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자면은요, 자금이 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몇몇 테마주들 쪽으로만 자금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퓨어로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신규 상장주,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 여기에 중국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오전보다 오후에 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가이시에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국제약품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후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을 마이코플라즈마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라면서 이 호흡기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빨리 좀 확산이 멈추기를 바라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이제 오늘 마감이 됐으니까 11월은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요일 좀 상쾌한 출발이었으면 싶었지만은 힘 빠진 모습은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한산합니다. 미증시 조기 폐장을 하면서 반밖에 안 열렸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저점을 낮춰서 이 부분도 많이들 신경을 쓰시던데 먼저 미국의 야간 선물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나스닥 야간 선물이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S&P나 다우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밤 미증시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증시 동일 시간에 다소 좀 밀려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보기에 앞서서 일본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장에서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마이너스권 기록하면서 30년대 최고치 그 부근 33,800선 근처에서 확실히 좀 저항받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 종가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밀렸습니다. 0.53%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니케이 225 지수는 33,400선대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이렇게 약했고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오락가락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약보합권입니다. 장중에 변동성도 제한된 잠잠한 모습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이 약간 낙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상해종합 기준으로는 0.32% 하락이고요. 3,031.2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천도 0.55%의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한중일 나란히 마이너스권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홍콩 증시와 연계되어 있는 ELS, 지금 베리어 터치하는,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최근 들어서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이 파생 상품에 영향을 끼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도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장 홍콩 약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잠잠했었죠. 1,300원 선 초반에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원 60전의 하락 움직임으로 1,30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지난주의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죠.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조금 내려오면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틀째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04% 아주 미미한 하락이 연출됐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 0.97포인트, 1포인트도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장의 주가는 2,500선에 조금 못 미쳤죠. 2,495.6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수권의 움직임을 보이나 싶었습니다. 10시 반에 2,511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 지점이 고점이 됐고요. 그 뒤로는 12시 구간까지는 쭉 밀려고서 이 끝까지 쭉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2시 반에 2,490이 깨지면서 저점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약간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2,500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 뚜렷하게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는 2,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1,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수가 비슷했는데 상승 업종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의료정밀 업종 정도가 가장 강했습니다. 1% 넘는 업종이 이 업종이 유일했죠. SD바이오센서의 강세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4%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 여기는 역시 한국전력의 강세 덕분이죠. 한전은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들을 이어서는 서비스와 통신업종이 0.7%대 상승, 그리고 기계가 마찬가지로 0.7%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의약품 업종이 가장 약했는데요.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이 이틀째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3% 이렇게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 최근에 크게 올랐었던 태평양 물산, 이런 종목도 일단 오늘 급락이 나왔고요. 대표 종목인 FNF의 경우에도 오늘 장이 뚜렷이 하락 마감이 있기 때문에 업종 지수 자체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 역시 2차 전지 약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가까이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비금속 광물이 0.5%, 운수 창고가 0.3%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강세, 2차 전지 약세, 이 정도로 풀이가 될 수 있을 텐데, 반도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AI 시대의 핵심이 되는 HBM의 강자, SK 하이닉스가 유독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권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0.5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71,300원 오늘장의 종가 확인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2% 넘게 올리면서 13만 원대 회복이 됐죠. 13만 700원이 오늘 종가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은 오늘장 뚜렷하게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늘장도 상한가를 찍고서 날아가 버리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 부담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요. LG엔솔과 포스코홀딩스부터 일단 약세 마감이 됐죠. LG에너지솔루션 1.8% 밀렸습니다. 43만 4,500원의 종가 확인이 됐고, 포스코홀딩스는 1%가량 밀리는 흐름이었죠. 46만 8,000원의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종가 보시면 LG화학이 1.5% 밀렸죠. 50만 6천 원이고, 삼성 SDI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 낙폭이 2%대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었죠. 2% 밀리면서 45만 3,500원의 작을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나 1%가량 떨어지는 모습, 오늘장 종가가 정확히 3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이 셀트리온 요새 잘 나가다가 이틀 연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전거래일보다 오늘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차익 실현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의 종가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3% 넘게 밀리면서 16만 2,8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선방해준 쪽이 자동차 정도가 있죠. 보합 건술이지만 그중에도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이 계속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권에서 18만 4,900원의 작을 마치게 됐는데, 기아가 막판에 조금 흔들렸죠.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는 8만 4,100원에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또다시 정치 테마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먼저 덕성과 깨끗한 나라. 이쪽은 지난해 대선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테마주로 이렇게 바통을 넘겨받은 종목들이죠. 오늘도 부각됐습니다만 전거래일처럼 모조리 다 급등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장중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덕성과 덕성 우선주가 확연하게 나뉘죠. 우선주는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만 덕성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 모조리 반납이 되면서 0.1% 올리는 데 그쳤고요.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나라 우선주 장중에는 사실 둘 다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탄력 모조리 반납이 됐죠. 깨끗한 나라는 2% 조금 올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깨끗한 나라의 경우는 지역으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깨끗한 나라 그리고 심택홀딩스, 영보화까지 해서 청주 지역에 본사나 또는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엮이기도 하면서 한장관 테마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었죠. 그런데 다 윗골에 달았습니다. 심택홀딩스도 장중 급등하다가 8% 올리면서 3,000원에서 정확히 종가가 나왔고요. 영보화학도 상승 탄력 거의 반납이 됐죠. 1%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새롭게 또 한장관 관련 인맥주로 부각된 종목이 있는데 대상홀딩스, 여기 인맥주죠.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연인관계인 이정재 배우 이쪽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정재 배우와 한장관의 주말 동안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한장관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까지 한대였겠죠. 그래서 대상홀딩스와 우선주 모두 다 상한가로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쪽도 연이틀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58%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4.7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10.2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만든 816포인트가 고점이 되는 듯한 흐름이었고요. 바로 810에서 815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자, 그리고 10시부터는 거래소처럼 12시 구간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809포인트 저점을 확인하고 오후장에서는 큰 변동은 없이 횡보하는 모습으로 810선에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개인이 사들이고 외국인이 후반에 매수 우위로 돌렸는데 기관의 매도, 그래서 역시 상승으로 돌리진 못했죠. 개인이 165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219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기관이 좀 팔았죠. 251억 원, 기관은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역시 코스닥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 그룹주들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0.8% 밀렸죠. 24만 1,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에코프로 0.43%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앞자리는 6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LNF도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포스코 DX는 2.28% 내리면서 55,800원의 장을 마쳤고 LNF는 1.5%대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형제들 나란히 약세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3% 넘게 내려가면서 82,800원의 장을 마쳤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1%대 약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HLB 정도만 상승이 나왔죠. HLB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1%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32,2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유독 강했던 반도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 보시죠. HPSP도 오늘장 상당히 강했지만 오늘 5% 넘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리노공업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죠. 오늘장에 11%대 급등이었습니다. 19만 5,500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20만 원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역시나 반도체주로 가보시죠.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잠시 주춤거렸던
반도체 주들인데요. 오늘장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힘을 보여주면서 급등 종목들이 쏟아졌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점차 비메모리 쪽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주로 후공정 전문 기업들 이쪽이 부각이 됐다면 오늘장은 특히 반도체 설계업체인 팹리스 쪽이 부각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급등세 보인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이 이 팹리스 기업들로 확인이 됐죠. 거래소에서는 DB하이텍이 오늘 6% 넘게 올리면서 결국 6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뭐 너무 많은데요. 이미지스부터 해서 칩셋 미디어, 이 밖에 텔레칩스나 가온칩스까지도 강세를 보여줬죠. 종가 보시면 칩셋 미디어는 뭐 15% 급등이고요. 이미지스가 25% 이렇게 크게 올리면서 3,5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 밖에도 퀄리타스나 어버브, 제주반도체까지도 모조리 급등이었는데 다 팹리스 종목들이죠. 제주반도체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이 됐습니다. 모조리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팹리스의 설계 도면을 이 생산 담당하는 파운드리 쪽에 활용하게끔 바꿔주는 종목이죠. 디자인하우스 기업도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이징랜드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5장이 특히 더 강했는데요. 20% 속붙이면서 54,000원대. 그리고 ALT는 반도체, 이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종목도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코아시아 경우에도 자회사로 디자인하우스 기업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코아시아도 11%대 크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AT테크놀로지 52주 신고가 경신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시면 ST 같은 종목 지난 9월에는 경쟁사와 특허 소송을 보이면서 급락했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는 역대 최대 HBM 장비 수주 소식 급등세를 모처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ST가 15% 급등하면서 17,000원 부근까지 다가서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또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도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이 확인이 됐습니다. 6% 올리면서 61,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